매사추세츠주에 자리한 한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짧은 순간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요양원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6개 주가 교육예산 지원금을 동결시킨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시애틀 지역에서 연쇄 은행 강도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범행은 1년여간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토막 살해하고 장인 장모까지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연쇄살인 용의자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조속히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젯밤 매사추세츠주에 자리한 한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짧은 순간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요양원의 미흡한 관리가 사상자를 키운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여 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어젯밤 9시 30분쯤. 화재 경보가 울린 뒤 5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Crews were met with heavy fire coming through the main entrance and multiple people hanging out the windows looking to be rescued. 긴박한 상황이 흐르면서 불길을 잡는 진화 작업과 인명구조 작전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 작업은 밤새 이뤄졌는데 불길은 오늘 아침에서야 완전히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모두 9구의 시신을 수습했고 30명이 넘는 부상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에 머물던 노인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ll of these people needed assistance. As you saw, many were in wheelchairs, many were immobile, many had oxygen tanks. They were severely compromised individuals in this assisted living facility, which made it all the more challenging. 불이 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더 큰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I was awakened by my neighbor. She pounded on my door and said, Lorraine, Lorraine. And then I laid in bed for 2 more minutes. And then I got up. When I opened the door, smoke just hit me. 극적으로 생존한 요양원 거주민들은 직원들의 미흡한 대응이 사상자를 키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 시설에는 IT계 10대 소녀 2명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두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겁니다. They just ran out in the parking lot and started. A resident had to call 911. They left us alone and ran out into the parking lot and were running up and down the parking lot. I was hanging out the window, help, help, and they just kept running. It was down for 8 months. 8 months. And that made me very angry. 이 같은 요양원의 관리 부실은 어제 오늘 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Honestly, this doesn't exactly surprise me for this place. It hasn't been in the greatest condition. Their elevator was down for 9 months before this. He was stuck in his room for 9 months, and now this. So.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소방당국은 오늘 전체 사망자 중 7명의 신원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다른 2명의 사망자 신원은 유가족들의 확인 절차가 마무리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관리 부실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6개 주가 68억 달러의 교육 예산 지원금을 동결시킨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산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어 교육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거란 우려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오늘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주 법무장관과 화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예산 지원금을 동결시킨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트럼프 행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 이유입니다. Congress lawfully approved and appropriated, as is their job, as is their role in our constitutional democracy, a responsibility given to them by the U.S. Constitution. Congress holds the power of the purse, not the president. 지원금은 당초 이달 1일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연방교육부가 하루 전날 각 지역 교육기관에 이메일을 보내 일방적으로 동결을 통보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총 68억 달러의 지원금 중 9억 3,900만 달러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동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결국 교육계의 다양성 정책 폐지를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연방관리예산실도 해당 지원금이 불법 이민자들과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교육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해당 예산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학을 불과 몇 주 앞둔 상황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교육기관들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데 특히 상당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방과 후 애프터스쿨 프로그램과 비영어권 학생들의 영어 교육의 경우 지원금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Funding has been released to Massachusetts and other states by July 1st, but that changed this year. Like so many actions from this administration, this funding freeze is creating chaos and confusion as schools grapple with the start of a new year and also how they will overcome funding shortfalls created by this freeze.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를 필두로 26개 주 법무장관이 참여했는데 공화당주인 버몬트와 네바다주도 동참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 아직 교육부와 백악관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에 본안 소송 외에 임시 가처분까지 신청해 신속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시애틀 지역에서 연쇄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수사국과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연쇄 은행 강도 사건에 연루된 24살 리나 장 씨가 체포돼 8건의 1급 강도 혐의와 1건의 1급 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고 Fox 13 등 시애틀 지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에 거주하는 장 씨는 고객으로 위장해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자신이 무장하고 있다고 위협하는 쪽지를 건네며 현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천 달러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8번째 강도 사건 직후인 지난 7일 시애틀 경찰은 장 씨를 그녀의 아파트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에어소프트건, 현금 등 강도 행각과 관련된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수배 공고를 냈고 이번 사건의 결정적 단서는 지난 4월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FBI가 수배 전단을 발행한 것에 대해 무척 자랑스러워했고 연쇄 강도범이라는 호칭에 자부심을 느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북부 지역에서 산불이 수일째 확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관리소는 어제 북부 노스림 지역 일대가 화재로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일대에서 발생한 2건의 산불이 며칠째 확산 중인 가운데 전날 공원 내 수자원 처리 시설이 불에 타면서 이 시설에서 사용되던 염소가스가 방출됐습니다.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협곡 내부에 머물면서 방문객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공원 관리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관리소 측은 이 일대에 있던 공원 방문객들을 즉시 대피시키고 해당 지역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국토관리국 화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그랜드 캐년 북부에서 확산 중인 드래건 브라보 산불은 지난 4일 뇌우로 인해 처음 발생했습니다.
산불 영향권에 있는 코코니토 카운티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내를 토막 살해한 후 장인, 장모까지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연쇄 살인 용의자가 예비 심리를 앞두고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의 아들인 공포 영화 감독 35살 사무엘 헤스켈 주니어가 지난 12일 교도소에서 숨졌습니다. 헤스켈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오늘로 예정됐던 예비 심리를 이틀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스켈은 지난 2023년 자신의 아내 메이리 헤스켈과 장모 왕예샹, 아내의 의붓아버지 리가우샨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헤스켈이 직접 시신이 담긴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를 발견한 노숙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발견된 시신은 헤스켈의 아내 메이의 것으로 확인됐지만 장인과 장모의 시신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어제 LA 다운타운 크립토닷컴 아레나 인근에서 마체테 칼을 휘두르던 남성이 경찰 총격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전 9시쯤 피게로아 스트릿과 올림픽 블러바드 교차로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사람들에게 마체테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마체테를 들고 경찰을 향해 달려들었고 이후 검은색 다치 챌린저 차량에 올라타 짧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차 주변을 빙빙 돌며 순찰차 한 대를 들이받은 후 다시 차에서 내려 마체테를 든 채 접근해 경찰 2명이 총을 발사 제압했습니다. 용의자는 총에 맞고 중태에 빠졌지만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러 번의 경고에도 용의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정당한 무력 사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고 러시아에는 50일 안에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협정을 체결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팔면 나토가 이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We're going to supply weapons to NATO. At a large amount, they're going to deliver the weapons and they're going to pay for 100% of the weapons. 이번 무기 지원엔 우크라이나의 생명줄, 패트리엇 미사일뿐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가 포함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패트리엇 시스템은 며칠 내로 도착할 거라며 신속한 지원도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기존 방침에서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해법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에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100%에 달하는 혹독한 2차 제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러시아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는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라고 백악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And again, that was something I use. I use trade for a lot of things, but it's great for settling wars. 현재 미 상원에는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도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두고 보자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으로부터 30% 고율 관세를 통보받은 EU 회원국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공감했습니다. 8월 1일까지 협상에 전념하면서 미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2차 보복 패키지 준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세율은 30%. 이 서한을 받은 지 이틀 만에 EU 통상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원국들은 우선 관세율 30%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27개국을 대표 협상 중인 집행위원회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고 비례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EU는 대미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원칙적 합의 타결이 며칠 내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발표 당시 20%보다 높은 30%의 관세를 통보했습니다. 협상을 이끄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U는 일단 무역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협상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협상 카드로 쓸 보복 조치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항공기와 자동차 부품 등 특정 미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약 116조 원 규모의 2차 보복 조치 패키지를 회원국들에 제안했습니다. 당초 약 161조 원에서 축소된 규모로 회원국 승인을 받은 이행법이 채택돼야 실행 가능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최근 니코틴 파우치가 유행하면서 영유아들의 니코틴 중독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과 학회가 발간한 학술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6세 미만 영유아의 니코틴 중독 사례 13만 4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76%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니코틴 파우치, 씹는 담배, 액상 전자담배, 니코틴 함유껌이나 캔디 등의 사고로 노출된 경우로 논문에 따르면 6세 미만 영유아의 니코틴 중독 사례는 2020년 10만 명당 0.48명에서 2023년 4.14명으로 3년 만에 8배 증가했습니다. 영유아 니코틴 중독 사례 증가는 니코틴 파우치 판매량 증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아과 학회 대변인은 어른들이 니코틴 파우치나 액상 전자담배 사용을 보고 아이들이 신기해 장난감처럼 입에 넣거나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니코틴에 노출된 영유아들 대부분은 건강 이상을 겪지 않았으나 39명이 호흡곤란이나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측근들을 겨냥한 의혹을 반박하며 새로운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앱스타인 사건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인 제프리 앱스타인이 연루된 대규모 성범죄 및 인신매매 스캔들로 미국 사회와 정계, 재계, 왕실 등 여러 고위층 인사들과의 연관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프리 앱스타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지난주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한 기자가 펜 본디 법무장관에게 앱스타인 관련 보고서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그 인간 얘기를 하느냐며 말을 끊고 질문 자체를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또 한 번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문의 글을 공개하며 자신과 법무장관을 치켜세웠습니다. 이후 마가 지지자들 일부를 향해 앱스타인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며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도 관심 없는 앱스타인에게 허비하지 말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당장 앱스타인 파일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 진영인 마가에서조차 트럼프가 말을 번복하며 혼란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8년 LA 하계올림픽 개막을 정확히 3년 앞둔 오늘 LA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육상 경기는 대회 첫 주, 수영 경기는 둘째 주에 열립니다. 올림픽 첫 경기는 2028년 7월 15일
베니스 해안선을 따라 열리는 수영, 사이클링, 육상을 결합한 트라이애슬론 종목입니다. 15일과 16일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는 남녀 100m 육상 경기가 진행됩니다. 7월 29일에는 이날 하루에만 단체 종목 16개와 개인 종목 19개에서 메달을 놓고 경쟁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경기는 7월 30일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수영 경기와 마라톤으로 장식됩니다. 개막식은 2028년 7월 14일 오후 5시 LA 메모리얼 콜리세움과 소파이 스타디움 두 장소에서 공동 개최되고 폐막식은 7월 30일 저녁 6시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LA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보다 상세한 일정을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미은행이 비즈니스 체킹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은 오늘 비즈니스 체킹 계좌를 대상으로 온라인 송금과 사용자 관리 기능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은행 측에 따르면 온라인 송금 기능은 그동안 일부 고객들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번에 사용자층이 확대되면서 모든 고객들이 지점 방문 없이 국내 송금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도입된 사용자 관리 기능을 활용할 경우 한 온라인 계좌에 여러 명이 접속 가능하며 사용자별로 처리와 승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한편 한미은행은 온라인 뱅킹 사용자 증가에 따라 디지털 보안 부문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는 송금을 승인하거나 보류된 거래를 진행할 경우 사용자의 생체 인식 기능을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딱히 뚜렷한 강세라고 보긴 어렵지만 지난주 금요일의 약세가 하루짜리 반짝 하락으로 마무리된 모습인데요. 특히 3대 지수 가운데 내스닥은 지난주 떨어졌던 곳을 모두 회복하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주 만에 하락한 주로 마무리됐던 지난주 3대 지수의 약세가 일시적인 숨고르기에 불과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됐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까지 5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지만 위축됐던 투자 심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됐는데요. 이제 당장 내일부터 JP몰간 체이스와 웰스파고를 비롯한 대형 은행주들 그리고 목요일엔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막을 올립니다. 여기에 6월 CPI와 PPI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를 포함한 주요 경제 지표들도 이번 주 줄줄이 발표되는데요. 이제부터 결과와 전망에 따라 투자 심리는 어느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며 요동칠 겁니다. 그만큼 평소보다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미국 최대의 국유림 중 하나인 그랜드 캐년마저 낙뢰가 불씨가 되어 대규모 산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숙소와 수십 채의 건물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한 모습은 2009년 호주 블랙 세터데이 산불 때 국립공원과 마을이 사라졌던 참혹함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갈수록 메마르고 예측하기 어려워진 날씨가 이런 화마를 키운 건 아닐지 자연의 경고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